경찰은 경호처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왜 원격으로 삭제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지시를 내릴 당시 개인적 가정사를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고 진술했던 만큼 가정사가 그 배경이 된 건 아닌지도 수사해야 할 부분인데 이 소식은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지난해 12월 3일 저녁 7시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10분가량 울분을 토하며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대통령께서 종북좌파 탄핵, 예산 말씀을 하는 중간에 개인적인 가정사를 말씀하시며 울분을 토하시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이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영부인 특검법 얘기는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헌재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대화가 있고 사흘 후 경호처 관계자가 원격으로 접속해 김 전 청장의 비화폰 내용을 삭제한 겁니다. 경찰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 경호처 관계자가 원격 삭제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에서 나온 또 다른 증언,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계엄 전날과 당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 저녁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문자 2통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조 원장이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유가 실제 계엄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원래는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어제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이유로 야당 탓과 부정선거를 넘어 심지어 중국 간첩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개인적인 가정사를 계엄 이유로 꼽았었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정선거도 중국 간첩도 헌법이 엄격하게 제한해놓은 계엄의 이유가 안 되는데 하물며 대통령 개인의 가정사는 절대 계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삼청동 안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아니었다면서 지극히 개인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유를 두고 야당을 탓하거나 부정선거 의혹, 나아가 안보 위협을 강조해왔습니다. 대국민 호소란 말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있는 자리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꼽았다는 게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1,000명이 넘는 군인과 3,800명에 가까운 경찰이 동원된 12.3 내란 사태의 배경에 윤 대통령의 개인사가 있었던 게 확인되면 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12월 3일이었는가? 또 비상계엄의 방아쇠가 된 건 무엇인가? 실마리를 풀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입니다. 계엄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건 패악질이라며 분노했고 야당이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군 투입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시 탄핵이 예고됐던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이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관저로 불렀습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이었습니다. JTBC는 당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날짜와 관련해서도 진술했습니다. 꼭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내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도를 넘은 것이니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며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군이 투입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일 실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하루 만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시점상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이유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이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준 검사들 탄핵에 분노하며 군 투입을 얘기했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저희가 단독 취재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강희구 대통령 부속실장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자기 정치를 하려는 걸로 생각해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는데 이 내용은 김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서진 중에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을 보좌한 강희구 부속실장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힘들어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강 실장은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심화되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예산안 전액 삭감, 여사 등에 대한 위헌적인 특검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검찰에 말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가 계엄의 이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윤 대통령이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건 폐악질이라며 분노했고 이를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군 투입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검사들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이들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6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이 기분 안 좋으셨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의문을 보이셨다며 한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김 여사 의혹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시 친윤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대위원장 사퇴를 압박했고 윤 대통령과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계엄 선포 직전엔 김 여사 특검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런 상황이 계엄에 영향을 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여권 인사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당시 체포명단에 올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